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살펴보는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울에서 촬영해서 더 화제가 된 영화 어벤져스 2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못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그럼요. 네, 이 영화 어떻게 만들어진 영화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네, 소개부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마블이라는 미국의 그 만화사가 있는데 네. 그 만화에 나왔던 역대 히어로 캐릭터들을 총 집결해서 그 캐릭터들이 어벤져스 군단을 결성해서 네.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무리들을 무찌른다는 이제 내용의 영화인데 네. 어벤져스 1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했고 그리고 어벤져스 2탄의 촬영을 서울에서 그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절찬리에 촬영 중에 있습니다. 상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벤져스 2를 모르는 분들께는 이런 소개가 참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흥행도 계속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역대 외화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깨고 있는데 네. 지금 950만 넘어섰고 네. 이대로 지금 한국에서만 800억 원 이상의 지금 흥행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대로 가면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1억 달러 매출까지도 올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벤져스 2가 북미 지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흥행 1위가 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보다 더 큰 나라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많은데 그 나라들을 다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이 영화를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관객들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관객들이 기본적으로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평소에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SF 액션 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 일정 기간 이상 보지 못하면 거의 금단 증상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영화를 한 서너 개월 이렇게 보다가도 가끔가다 한 번씩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를 또 봐줘야 되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 편 이런 영화들이 등장을 했을 때 네. 거국적인 흥행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헐리우드 SF 히어로 액션 블록버스터를 상징하는 시리즈가 지금 어벤져스로 자리매김이 됐기 때문에 네. 어벤져스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흥행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서울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영화 속에서 네. 거기에 대한 호기심도 이 폭발적인 흥행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촬영 당시만 해도 그 서울에서 촬영을 한다 해서 뭐 도로 통제도 하고 예. 전폭적으로 뭐 지원도 하고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저는 뭐 영화를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이 서울이 예. 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처음에 이제 서울을 뭔가 좀 첨단 도시를 그린다고 그쪽에서 영화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영화를 통해서 관광을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세계인들이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여기가 서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계속 오토바이나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예. 이게 서울인지 도쿄인지 북경인지 헷갈린다. 네. 그리고 서울의 모습이 뭔가 이 재개발을 막 앞둔 듯한 상가의 뒷골목 같은 느낌의 그런 곳에서 지하철이 막 탈선해서 네, 달려오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별로 발전된 곳 같지가 않다. 그리고 뭐 캡틴 아메리카가 딱 도착해서 이 세빛둥둥섬을 바라보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도착한 동네가 꼭 판잣집 달동네 같은 이미지로 네. 그려져서 서울이 그렇게 발전된 곳으로 그려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네. 한국인이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수현 씨가 네. 생각보다 중요한 캐릭터 같지도 않고 좀 단역 아니냐라고 해서 네.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 처음 촬영 협조를 해줄 당시에 나왔던 2조 원 효과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해준 촬영 협조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전폭적으로 촬영 협조를 해줄 당시에 영화진흥위원회가 876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측했고 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4천억 원의 직접 홍보효과 그리고 무려
2조 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예측을 하는 바람에 네. 그때부터 이제 2조 원 효과 논란이 도대체 2조 원 효과가 무슨 근거로 나온 수치며 정말 2조 원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액션 히어로 이 블록버스터가 다 이렇게 싸우고 부서지고 그런 내용인데 네. 도시가 부서지는 장면을 보면서 누가 한국을 그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겠으며 관광을 오겠느냐 그런 네.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막상 영화 개봉된 것을 보더니 이제 사람들이 거 봐라 이게 부서지는 장면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모든 매체가 2조 원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애초에 영화 한 편 촬영해가지고 그 영화 한 편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수치를 발표했던 이 정부 뭐 관광공사라든가 정부 측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쪽 영화 한 편 찍었는데 왜 2조 원 효과 없는 거냐라고 우리가 이만큼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는 쪽도 양쪽 다 단기적 이익 중심주의라는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화라는 것은 당장 영화 한 편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이익을 얻겠다, 뭐 관광객이 밀려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식의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 그 결과들이 축적이 되면서 차츰차츰 전 세계에 서울이라든가 한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부나 비판하는 매체들이나 단기적으로 당장 장사를 해야 된다는 단기적 이익 중심주의로 문화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네. 네. 또 일각에서는요, 이 어벤져스2 서울 촬영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사의 한국 흥행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마블의 전략이 노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마블의 전략에 노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그 유아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마블이 그러니까 어벤져스2의 그 제작사가 마블인데 마블이 무슨 뭐 한국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한국 홍보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촬영을 결정했을 때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주판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블의 전략 아니 마블한테 전략이 있다니 우리가 놀아나는 건가? 이거는 너무 유아스러운 생각이고 그쪽은 그쪽대로 전략이 있는 거고 예.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이 있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일이 이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블은 이번 촬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상영관에 한국과 서울이 이번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전 세계 모든 상영관에 걸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비교적 적은 액수의 어떤 우리의 지불로 전 세계 상영관에 한국이 걸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보면 우리의 전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블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이번에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이익만 관철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외국에서 이렇게 그 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의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 네. 아이언맨 3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2천만 달러를 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 이상이죠. 예.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고 그리고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그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작비의 30%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총 제작비의 30%인지 아니면 뉴욕시 내에서 지출된 돈의 30%인지 이거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뉴욕 같은 정말 아쉬울 것 없는 전 세계에 이미 너무나 널리 알려진 그런 도시마저도 블록버스터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마당에 한국과 서울이 그런 걸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스타트랙 시리즈의 그 다음 촬영을 네. 한국 서울에서 해달라고 미국의 제작진들을 직접 만나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의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다. 네. 그러한 서울시의 노력을 굳이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 어벤져스2의 흥행 질주가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아예 이 영화가 스크린을 독식했다 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울을 촬영지로 내줘서 봉이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서울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스크린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25일 기준으로 1843개 스크린에서 어벤져스2가 상영이 됐는데 네.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체 스크린 개수가 2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크린의 80% 이상을 지금 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현상이고 상영 점유율이 지금 4월 25일 기준으로 68.2%인데 그렇게 이 상영관 독식 논란이 컸던 명량마저도 상영 점유율이 49%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벤져스2가 지금 68.2%니까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영화한테 우리나라 스크린을 다 내주면 한국 영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한국 영화냐 외국 영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작 영화가 스크린 싹쓸이를 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중방 영화들 중소형 영화들 뭔가 좀 다양한 다양성 영화들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네. 실제로 어벤져스2 개봉한다는 이야기 나올 때 우리나라 영화들 개봉식이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뭐 걱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걱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영관에서 네. 상영 점유율을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네. 어벤져스2에게 줬을 때 네.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는데 네. 왜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관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특정한 그 특정 시기에 가장 잘 되는 영화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네. 관객이 세계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극장 측에서 이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는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겠죠. 제작사들도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좀 해야 될 텐데 혹시 내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우리 영화가 나중에 스크린을 싹쓸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비판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고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선택권,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보는 건데 우리의 선택권을 왜 제한하려고 하느냐. 이게 모든 주체들이 조금씩 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몇몇 좀 뜻있는 사람들만 매체들에서만 말로만 비판을 하고 실제 어떤 규제 같은 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근데 또 관객들은요, 스크린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뭐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네.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네. 생각이? 관객들은 지금 스크린 독점이 뭐가 문제냐, 볼만한 영화, 잘 만든 영화 보러 가는 건데 재미있는 영화 다른 영화사도 만들면 되지. 우리는 다 보러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먼저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보러 가겠다라는 게 이제 관객들의 입장인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산업적인 기반과 엄청난 제작비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한 제작 역량의 투여라는 것은 누가 뭐 산타클로스가 그냥 불쑥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극장에서 그러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일정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확실하게 섰을 때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영화가 나오면 관객이 그 다음에 보러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자꾸 보려는 그 시도를 했을 때 그래서 시장 규모가 좀 이렇게 중소형 영화에도 다양한 기회들이 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이 자본을 가진 측에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사후적으로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 좋은 영화 나중에 보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봤을 때 나중에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영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만큼 더 좋은 영화가 생산이 될 수 있다로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스크린 독점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그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한 극장에서 영화를 뭐 스크린이 10개, 뭐 15개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극장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 멀티플렉스의 상당 부분이 스크린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몰아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네. 외국에서는 시장에서의 하나의 그 불문율로 아무리 멀티플렉스라고 하더라도 한 영화에 뭐 한 30% 이상은 몰아주면 안 된다라는 게 시장의 불문율로 작동을 하고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이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영화는 그 극장에서
스크린을 2개 이상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네.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영화가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 그중에 잘 만든 영화가 관객의 선택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자유경쟁 논리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자유는 닭장 속에 늑대의 자유다. 그러니까 닭장 속에 늑대도 있고 일반 닭도 있는데 자유를 칸막이를 다 없애고 자유를 주면 늑대가 닭들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와 중소형 영화 사이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고 칸막이, 규제를 해서 이 블록버스터가 스크린을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프랑스가 결국에는 문화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문화 강국이 되려면 이런 식의 서양 문화 강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규제 장치들을 앞으로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재근의 도시락 아쉽지만 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